안녕하십니까. 노인과 바다의 채널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고 있고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파킨슨 병이 있으신데요. 파킨슨 병은 뇌 도파민 생성이 안 돼서 팔다리를 떨고 몸을 떠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약으로 늦춰질 수는 있어요. 늦춰질 수는 있는데 한 5년이 지나면은 치매로 발전이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치매가 온 거는 매우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치매가 왔는데 일단은 헛개 보입니다. 망상 증상이죠. 자꾸 뭐 이상한 할머니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보인다, 그리고 뱀이 보인다. 뭐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뭐 물체가 있으면은 그걸 뱀으로 보십니다. 그냥. 근데 우리 동네는 뱀으로 안 보이지만 치매 환자의 눈에는 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뚜렷하게 보이겠죠. 제가 엄마 뇌 속에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니까 뱀이다 저거는 놀래니까 엄마의 눈에는 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뱀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뱀이 아닌데 뱀으로 보면은 그건 뱀입니다. 엄마 눈에는 뱀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걸 답답하겠죠. 그게 어째 뱀이 아닌데 뱀이라고 하냐. 일부 성질 급한 분들은, 저도 성질이 급하지만 저도 처음에도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무슨 뱀이냐. 절대 뱀이 아니다. 엄마 정신 차려라.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해하면서 더 안 좋게 현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망상 증상, 헛게 보이는 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옆에서. 그러면 치매 환자는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다른 증상, 헛것도 들리고 불안해하면서 뭐 그러니까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순간. 그래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맞춰줘야 돼요. 그냥 엄마가 뭐 뱀이 없는데 뱀으로 본다, 그럼 뱀이라고 하세요. 하는데 처음에 뱀이라고 하고 뱀이다, 뱀 맞아요 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엄마 그건 사실 뱀이 아니었어 하면서 달래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걸 욱박지르듯이 아유 뱀이 아닌데 무슨 뱀이냐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다그치면은 치매 환자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분명히 뱀으로 봤는데 왜 뱀이 아니냐. 뱀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네는 왜 뱀으로 안 보냐. 뱀인데. 치매 환자는 자기가 치매 걸린 걸 몰라요.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뱀으로 안 본 사람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정상인을 비정상으로 보죠. 치매 환자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치매 환자를 돌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왜냐, 뭐 이상한 망상이 보이고, 뭐 귀신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강아지도 보이고, 할아버지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다, 깜깜한데, 그럼 얼마나 본인은 무섭겠어요. 본인은 치매 환자를 모르니까. 본인은 정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본인 자신이. 근데 막 망상이 보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혼자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 하나에 켜놓고 TV 켜놓는데 뭐가 무서워 할 수 있지만, 헛게 보이는데요. 뭐 옆에 뱀도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귀신도 보이고, 뭐 이상한 뭐 벌레도 보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치매 환자. 그리고 뭐 요양원, 뭐 요양병원 많지만, 물론 중증이고 진짜 뭐 못 알아보고 뭐 그냥 50% 이상 뭐 헛소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저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을 하면서 가끔 망상 증상 보이고 그런 거는 약으로 좀 늦춰줄 수가 있거든요. 늦추면서 또 엄마도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까지, 대학 때는 뭐 성인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컸겠지만, 낳고 7살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6살에 가나 7살에 가나 가는데, 그때까지는 7년 동안은 어쨌든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7년 이상, 초등학교가 6년이라고 하면은 13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16년 동안 그렇게 자라는 맘마보이도 있어요. 그럼 16년, 뭐 10년 이렇게 엄마의 케어 속에서 내 어릴 적이 다, 어릴 적 시간을 엄마가 다 케어를 해줬는데, 치매 환자 불과 한 5년? 3년? 1년? 그것도 보기 싫어서,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요양병원에 맡기시고 자기 생활 한다는 거죠. 그냥 막 골프도 쳐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좀 늦잠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도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텐트 갖고 놀러도 가고, 낚시도 가야 되고, 뭐 친구들하고 고수업도 쳐야 되고, 개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얼마나 많아요. 애들하고 뭐 놀아야 되고,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뭐 졸업식도 가야 되고. 정작 자신은 7년, 10년, 13년 엄마 품에서 컸으면서 그 1년, 3년을 케어를 못 해주고 요양병원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은 보낸다고 치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주 가요. 면회 잘 되니까 맨날 뭐 싸들고 가고, 밤에 잠을 못 잤다, 울었다, 엄마를 거기다 모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말만 해요. 말만. 아니, 엄마를 거기다 모셔서 마음이 아프면 다시 모시고 나와요. 마음만 아프대요. 마음만 아프고 끝이에요. 그냥 마음만 아팠어. 난 마음만 아팠어 하고 끝입니다. 물론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너무 본인이
또 누가 가로주는 것도 수치스럽고 자식이 그러면은 가야겠죠. 그런 거는. 근데 치매 환자는 좀 다릅니다.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가면은 일단은 거기서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받아주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설득을 하겠어요? 헛거 보이는 게 맞다 하면서 이렇게 달래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그럴 거니 무시하고 뭐 그러겠죠. 처음에는 뭐 좀 보호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보호자가 없고 집에 가고 뭐 밤늦게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잠 안 자고 막 불러대고 그러면은 진정제를 먹입니다. 그냥 과도하게 재워야 요양병원도 돌아가죠. 다 약도 안 먹이고 뭐 이렇게 졸리는 약, 잠에 취하는 약도 안 주고 그냥 케어를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치매 환자는 무조건 자게 돼요. 아니면 묶어놓는 경우도 있죠. 돌아다니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에 불 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불 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묶어놓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증세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가족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증상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죠. 저도 어쩔 때는 그냥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10년, 13년 동안 엄마가 케어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엄마가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생각하면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답은 해야죠. 그래 후회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 그래도 옆에서 좋은 말 해주고 저도 뭐 화를 많이 냅니다. 내지만 그래도 남보단 낫죠. 가족이 옆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대신에 뭐 모르는 아줌마가 옆에서 케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내가 장애인이 됐어. 사고가 나서. 근데 요양보호사가 모르는 아줌마야. 근데 와서 막 좀 틱틱거리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내겠죠.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럼 옆에서 가족이 짜증내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짜증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더 불안하고 민망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요양보호사가 뭐 젊겠죠. 더 노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뭐 틱틱거리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약자인데 나는 가족들은 면회 오잖아요. 가끔씩. 하지만 주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주 생활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짜증내고 했을 때 난 약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주눅이 들겠죠.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너 가만 안 둔다. 우리 애 면회 오면은 너 다 잃을 거다. 다 얘기할 거. 딴 데로 갈 거다. 하지만 딴 데로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포기하게 되죠.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 사람 눈치를 계속 보고 이제 그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그럼 남은 여생을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조금 조금 힘들더라도 돌아가면서 나 하루 너 하루 너 하루 뭐 이렇게 자식이 셋이다 그러면 셋이 좀 돌아가면서 하면은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본인에게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남은 여생을 그래도 좀 조금 안정된 생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이 판단했을 때 뭐 나도 뭐 공무원 직장 생활이다 한다. 그리고 뭐 딸들이 있는데 딸들도 뭐 전업주부가 아니라 전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다 이제 처음에는 좀 하겠죠. 직장생활 하더라도 뭐 틈틈이 와서 좀 봐주고 하다가 이제 지친단 말이에요. 나도 뭐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뭐 딸들이 뭐 있는데 다 힘들다. 나도 아들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다 힘들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는 가정도 많을 거예요. 안 된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핑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엄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하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다. 저거는 전혀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나한테. 요양병원에 가면은 내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엄마도 행복할 것이다. 근데 아닙니다. 엄마는 불행하죠. 행복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보세요. 나중에 진짜 한번 느낄 겁니다. 아, 이렇구나. 단체 생활입니다. 1인실도 아니고 내 앞에 무슨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비명소리 나겠죠. 맨날 치매 환자 소리치고 그 비명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치매 환자라 정신이 항상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괴롭겠죠. 감옥이겠죠. 감옥. 합법적인 감옥. 죄를 안 지어도 가는 감옥. 그리고 내 가족들은 감옥에 면회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적응을 하고 주눅 들어있는 거에 적응을 하고 눈치를 보겠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너무 잘해준다. 천사 같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천사고 우리 그 원장님은 천사다. 우리 가족보다 더 잘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동기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나란 존재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제대로 공부를 시켰어? 제대로 뭐 맛있는 거 사줬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안 모셔도 돼. 그냥 요양원에 가서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면회는 처음엔 자주 가지만 나중에 분명히 못 갑니다. 자주. 방치할 거예요. 조금씩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도 자식 생활에 익숙해지고, 엄마는 엄마 생각 거기 요양원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식도 문득문득 술 한잔 먹으면 생각나겠죠.
생각만 합니다. 끝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립습니다. 뭐 연애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떠나보낸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사랑하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지운다. 내 생활 해야 된다. 골프 치고 술 먹고 회식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자식하고 놀아야 되고, 자식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입학식 가야죠. 졸업식 가야죠. 자식하고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해야죠. 술 한잔도 해야죠. 그런 건 잘하지만 부모의 케어는 뒷전이다. 그게 인간이냐 이거죠. 인간입니다. 물론 다 그럴 거예요. 거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본인이 그럴 거예요. 서운할 거예요. 본인은 서운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서 왜 본인은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내 회식 자리 안 가도 돼요. 하루 회식 자리 하루 미루시고 한 달 미루시고 부모한테 가시고, 그리고 술 끊으세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 부모가 뭐 파킨슨병에 걸리셨다, 아프시다, 술 끊으시고 내가 10년 13년 어릴 적 케어받은 걸 생각하시고 은혜를 갚으세요. 다 빚입니다. 여러분들은 채무자예요. 채권자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건가요? 물론 없죠. 하지만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의 빚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금방 그 빚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시 자기 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뭐 그냥 주말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거 외식이나 하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찾아뵙고 외식하는데 시간, 점심 한 끼 1시간 끝입니다. 갈게요. 그리고 뭐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하고 끝이에요. 한 시간이면 끝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몇 시간이라도 부모 곁에서 빨래도 해드리고 방 청소도 하고 옆에서 재밌는 얘기도 좀 나누고 진득하니 하루 정도 할애를 해서 부모하고 시간을 좀 보내세요. 부모님들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냥 뭐 한 끼 먹고 갈게요, 다음에 올게요, 과자나 몇 봉지 드립니다. 맛있는 걸 싸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정성부족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시고, 니네도 중요하지만 난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 아프신 분들 내가 좀 더 돌아가기 전까지 좀 행복하게 기쁨을 좀 드려야겠다.
이해해라. 그럼 뭐 징징거리겠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돈 쓰는 거 싫어하겠죠. 거기다가 맨날 돈 쓰고 뭐 사고 집에도 안 오고 직장생활 소홀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은 왜 힘들게 하냐, 요양원에 보내시고 자기 생활 해라, 자기 인생은 인생 아니냐, 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코치를 하겠죠. 옆에서 남들 봐라, 다 보내고 산다, 요양병원에 왜 있겠냐, 빨리 보내라.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남편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분명히 져요. 그래, 그렇게 해볼게. 왜냐, 여자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끈을 놓죠. 끈을 놓으면 행복해지겠죠. 늦잠 자고 집에서 와이프가 챙겨주는 밥 먹고, 근데 몸도 좀 여유로워지고, 여가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진이처럼 멀어지죠, 부모가.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오죠. 아, 여기 어디 요양원인데요, 위급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부랴부랴 가면 돌아가신 거죠. 그럼 장례식 3일장 치르고 영영 안녕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슬픔에 또 잠기죠. 자식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화장하고 묻고, 그리고 49세시는 1년 2년 지나갑니다. 그럼 잊혀집니다. 끝입니다. 그럼 내 생활 하는 거죠. 나는 완전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가끔 부모 떠올리고 어릴 적 떠올리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엄마 나 진짜 잘해줬는데 하면서 한탄을 하겠죠. 보고 싶다고. 정작 살아계실 때, 아프실 때는 그냥 찾아가지도 않고 점심 한 끼 먹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시고. 이런 핑계 대죠. 너 내 입장 몰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직장 생활 하면서 너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내 출퇴근지를 집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사시는 그쪽으로 바꾸세요. 왜 집에서 안 자면 잠이 안 와? 나가자면 잠이 안 와? 처음에 안 와요. 지나면 잘 옵니다. 똑같아요.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와이프 남편을 설득하시고 보따리 싸요. 보따리 싸서 시골 엄마 사시는 아파트 어느 정도 생필품 싸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셔요. 돌아가면서 일단 중증이 아니시면은 그 케어를 하세요. 난 못해. 왜 어떻게 닥치면 합니다. 왜 못해? 보답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세요. 혼자 아픈 사람이 혼자 생활한다는 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 길동무가 좀 되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